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1월 9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격차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작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았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님이나 목사님들에게도 세금을 걷는 것과 관련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라는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27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경기 악화와 맞물려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에 단독주택의 매매값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보다는 안정적인 주택 임대사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놓고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8차례 낮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2년 연속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의 자료를 보면 재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2.1%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 3.3%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치인데요. 두 기관의 전망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간 성장률 격차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만큼 앞으로도 4% 이상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성직자 과세 문제가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성직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는 것과 관련해 이달 안에 종교계와 최종 조율을 거쳐 종교인 과세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국한할 뿐 그 외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대체로 납세 원칙엔 동의하지만 과세 방법과 범위 등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상당 기간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27만 7천 명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월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440만 2천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9만 6천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에 11월에 35만 3천 명으로 줄었고 12월에는 3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7.5%로 전년도보다 0.2%포인트 줄었고 25세에서 29세 실업률도 6.2%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에 단독주택의 매매값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주택 매매가가 0.03% 떨어진 가운데 단독주택의 집값은 0.85%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각각 0.19%, 0.26% 하락했습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아파트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주택 임대 사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체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관심 깊게 보셨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네이버 랭킹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 부문 1위입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 경제활동 포기 속출. 좀 전에 NBN 뉴스에서 짚어드렸던 고용 한파에 관한 소식인데요. 역시나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 깊게 보셨습니다. 1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2위로 보시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국민 정전 대비 훈련. 내일 정부가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전 대비 위기 대응 훈련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의 목표는요, 예비 전력이 200만 킬로와트 미만이 되는 경계 이상의 전력 경보가 발령됐을 때를 가정해놓고 가정과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대응 요령을 익히는 것입니다. 경보가 울리면 가정과 상가, 그리고 기업에서는 조명, 사무기기, 난방기기 등 모든 전기 사용을 중단하는 자율 절전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민대피나 교통통제는 없고 KTX와 지하철, 항공 선박은 정상 운영합니다. 이 훈련의 상황은 방송 3사와 주요 라디오 채널이 생중계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위 보시겠습니다. 다케시마 후원기업, 일본 기업들 움찔이라는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포털, 그리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른바 다케시마 후원 기업 명단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들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론된 업체들은 국내의 유통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 13곳인데요. 물론 여기에 언급된 해당 기업들 중 일부는 본사에 공식 확인을 한 것을 토대로 사실과 다름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기사도 보시겠습니다. 5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밀가루값 인상에 가계부 비상, 빵, 라면 가격 꿈틀이라는 기사인데요. CJ제일제당이 밀가루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제과와 제빵, 그리고 라면 가격 인상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밀가루의 완제품 원가 비중은 제과와 제빵이 10%, 라면이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제빵업계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인상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도 이번 주 중에 가격 인상이 가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MBN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